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수학 익힘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방정식 2x 더하기 y 더하기 g는 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 x, y, c 개수는 이렇게 물어본 문제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일단은 x, y, z가 뭐라고요? 이제 자연수란 거죠, 그죠? 그럴 때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일일이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연수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x, y, z 중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될 문자는 뭘까요? 예, 바로 여러분 x입니다. 자, x인 이유는요. 자, x 앞에 개수가 얼마죠? 2지요.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변하는 값이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대입할 때는 개수가 큰 걸 기준해서 대입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x가 1인 경우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럼 x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2 더하기 y 더하기 c가 8이니까 결론은 우리가 y 더하기 c가 얼마다? 우리가 6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지수가 두 개가 되면 순서쌍을 구하기 좀 쉽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x가 1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y가 얼마일 때 1이면 c는 얼마다? 우리가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이고 그러면 y가 이번에 얼마다? 2면 c는 얼마다? 4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로 고정이 됐으니까 y 3, 그 다음에 c는 얼마다? 3, 그 다음에 x가 1로 고정이 됐으니까 4, 그 다음에 y, z는 얼마다? 2, 그 다음에 x는 1일 때 우리가 y는 얼마다? 우리가 5가 되면 z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5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인 경우, 그죠? 우리가 2인 경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x가 2. 자, x가 2인 경우를 살펴보시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4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 8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 경우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자, 따라서 y 플러스 g가 얼마다? 예, 4인 경우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는 2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y 플러스 g가 4이기 때문에 y가 1이면 g는 얼마다? 3이 되는 그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2로 고정이 되어 있고 y가 2가 되면 g는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가 얼마라면 3이라면 g는 얼마나 1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경우의 수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 x가 얼마다? 4, 3인 경우죠. 자, 왜 마지막이라는 경우를 말씀드렸냐면 만약 x가 4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자체가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y 플러스 g가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3인 경우가 우리가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 더하기 y 더하기 c가 얼마다? 자, 8이죠. 그래서 y 더하기 c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경우네요. 자, 그럼 이거 한 경우밖에 없네요. 자, 뭐 자, yz가 1, 각각 1인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한 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경우를 나눴죠.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는 더해주시는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 답은 모두 몇 개? 자, 9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개수가 큰 걸 기준해서 대입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길찾기 문제 중에서 최단거리 문제네요. 자, 이럴 때 보시면 자, 집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자,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고요? 이제 문구점을 거쳐서 가는 그런 경우네요. 자, 그럼 일단은 집에서 문구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의 수에다가 문구점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문구점으로 가는 우리가 가지수 한번 볼까요? 자, 집에서 문구점으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자, 3가지겠죠. 왜냐면 일단 보시면 요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요렇게 가는 것도 최단거리예요. 그런데 요렇게 가는 것도 최단거리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몇 가지가 되냐면 우리가 3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구집이 아니고요, 문구점이죠. 자, 문구점에서 어디까지? 문구점을 집처럼 제가 생각했나봐요. 자, 문구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네. 그럼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단어 때문에? 거쳐가지요. 예, 거쳐가면 이거는 무슨 법칙이 되냐면 곱의 법칙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6가지가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길 찾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다른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워가지고 우리가 경우를 세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오네요. 자 0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4개를 택하여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00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를 한번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자 3000보다 작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도 중요하다? 짝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일단 짝수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겠죠. 그러면 짝수가 되려고 하면 그쵸 우리가 4자리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바로 1의 자리수가 바로 0, 2, 4로 끝날 때가 바로 짝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 볼까요? 자 그럼 1의 자리 뭐가 1의 자리 숫자가 자 뭐인 경우 자 0인 경우를 처음에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다 그렇죠? 1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 번째는 자 1의 자리 숫자가 얼마 그렇죠? 1의 자리 숫자가 우리가 4인 경우로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 자, 이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0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제일 앞자리부터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제일 앞자리는 이것도 되네. 자, 3000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그럼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그렇죠.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0 못 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뭐만 오는 거다? 0만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100, 그러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자, 10의 자리 오는 숫자만 살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1000의 자리 올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죠? 300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1 아니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관계가 없죠, 나머지는. 왜냐하면 0은 맨 마지막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0과 제일 앞자리 수와 0을 빼면 모두 몇 개가 남냐면 4개가 남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2개가 오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4p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4p는 4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자, 요거는 제일 뒤에 오는 0하고 1000의 자리에 오는 수를 뺀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아무거나 택한다는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럼 2 곱하기 얼마다? 8 곱하기 3이니까 8, 3 얼마다? 24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 이번에 2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2로 딱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앞자리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그럼 모두 몇 개일까요? 그쵸. 일단 30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앞에서는 1, 2였는데 2가 우리가 1의 자리 가버렸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1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4p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1만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이건 1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1의 자리 수가 이번 숫자가 4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4로 딱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우리가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다? 그죠? 3000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그 앞자리 온 수하고 4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2개는 아무거나 와도 관계가 없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그러면 2 곱하기 4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서 역시 몇 가지가 나온다? 24가지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럼 우리가 경우를 다 나눴네요. 그러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24 더하기 12 더하기 24 이걸 구하시는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0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를 만드는 경우는 항상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짝수의 개수죠. 그래서 1의 자리 수를 먼저 보시고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거기다 한 술 더 떴어. 자, 뭐다? 300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4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색칠 문제네,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오른쪽 그림을 영역 A, B, C, D 4개를 서로 다른 또 몇 가지다. 자,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요. 자, 그런데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눈에 좀 들어오는 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B하고 D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웃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A하고 C도 우리가
이웃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관계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에 칠한 건 B에 칠할 수 없습니다만 B에 칠한 건 우리가 D에 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되는 게, 자, B와 D가 무슨 색깔? 그쵸? 우리가 바로 같은 색으로 우리가 칠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와 D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색으로 우리가 칠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A와 C를 잡아도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B와 D가 같은 색깔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A부터 한번 칠해 볼까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네 가지. 자, B는요? 자, 세 가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B, D를 같은 색깔로 칠해버리니까 이때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A와 우리가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에 칠한 걸 다시 칠해도 관계는 없죠, 그죠? 예, 근데 뭐에만 우리가 B에 칠한 것만 안 칠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세 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3하면 얼마다? 그죠? 3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와 D가 서로 다른 색이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3가지.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D는 우리가 2가지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냐면 C는 원래 1가지가 남아야 되는데 A에 칠하는 걸 다시 칠할 수가 있죠. 그래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4. 그러면 12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되죠? 48이 나오는 그런 문제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36하고 48을 더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럼 답은 몇 가지다? 자, 84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죠? B와 D가 같은 색인 경우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 한번 잘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줬는데 이게 자연수래요.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B보다 크거나 C가 C보다 큰 것도 같네, 그죠?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가 그 A하고 B하고 C가 같은 경우가 전체로는 우리가 제일 A가 작은 경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3개를 다 더한, 맞나요? 그게 뭐보다는 24보다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A가 뭘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죠? 8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세변이 무조건 주어진다고 해서 삼각형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A가 가장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A가 가장 크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성립 조건에서 가장 긴 변은 다른 두 변의 합보단 길이가 뭐다? 더 짧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24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A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방금 뭐라고 했죠?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잡았으면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뭐다? 더 뭐야 된다? 그렇죠.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단 이 경우는 뭐라고? A가 항상 가장 큰 경우를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럼 여기가 얼마다? 24로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다? 2A가 돼요. 그래서 2A가 24보다는 작기 때문에 A는 뭐보다? 그죠? 1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있네요. 그럼 A가 가장 작은 경우는 얼마다? 8인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경우는 얼마가 되겠다? 자, 12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무슨 수다? 자연수죠. 왜? 자연수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수는 나오네요. 8, 9,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일이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얼마? 자, A가 8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8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8이면 합이 24여야 되니까 나머지는 16이 나와야 되거든요. 16이 나와야 되고 888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A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세 개가 다 같을 때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뭐다?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뭐일 수 있다? 9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9면 어떻게 되냐면 9면은 자, 나머지가 얼마면 되겠어요? 15면 되겠죠, 그죠? 15. 그러면 15면 얼마가 되냐면 8하고 7하면 15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B가 C보다 커야 돼요. 7, 8이 아니고 뭐다? 8, 7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A하고 B하고 같아도 관계없잖아,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9는 그대로 두시고요. 8을 살짝 하나 늘려요. 하나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합은 24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7을 하나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996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몇 가지가 되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A가 10인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A가 10이면은 B하고 C 더하기 14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얼마가 되냐면 7, 7이 나옵니다. 왜? B하고 C도 같을 때가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힌트 하나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되죠? 자, 10은 고정이 시켜놓고 우리가 B를 하나 늘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C를 하나 줄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0, 얼마다? 9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줄여줘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요? 그죠? 10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A하고 B하고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자,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안 돼요. 이때는 우리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네 번째네요. 자, 우리가 얼마? 11인 경우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11이 되면 이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3이 나와야 되네요. 그럼 13이면 얼마다? 그죠? 7, 6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령이 있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11은 고정시키고 7을 하나 늘려요. 자, 6은 하나 줄여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 9면 하나 또 줄여주고요. 자, 10도 가능하네요. 하나 더 줄, 그리고 뭐도 가능하다. 그죠? 우리가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11까지 줄여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구해볼까요?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여기 몇 개, 두 개, 여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렇게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답은 몇 개다? 자, 1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를 물었으니까 1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기 주어진 힌트에서 A의 범위를 구해가지고요. A가 될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해서 순서쌍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10개에 3명이 앉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의자는 10개인데 학생이 3명이네요. 그러면 빈 의자가 몇 개 나온다? 7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빈 의자를 먼저 생각하는 건데요. 자, 빈 의자가 모두 몇 개라고? 7개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학생 3명이요. 극단적으로 자기 의자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대단원 평가에서 남학생 키대로 키 순서대로 되고 여학생 그거 여러분들 거기 자리 배치해 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죠? 사이사이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7개 의자가 있으니까 이거 사이는 모두 몇 개가 되겠어요? 8개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뭐다? 이 사이에 요 3명의 학생이 의자 들고 앉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몇 개? 자, 3군데 앉으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 사람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순서가 있게 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8P3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0개 중에서 7개가 남으니까 7개를 먼저 배치해주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 학생들을 앉히면은 절대 이웃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56 곱하기 6이 나와요. 그럼 66, 36, 5, 6 얼마다? 3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336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2점이네요. 자, A고등학교 1학년은 학급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교 1학년 학생 4명이 전학 왔네요. 자, 4명이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는 모든 경우 수를 구하시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6개 학급, 서로 다른 6개 학급에 서로 다른 4명을 배치하는 것과 같아요. 자, 무슨 문제?
그렇죠? 순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답이 어떻게 되냐면 6p 얼마다? 4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p 4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여기 답이네요. 자, 그럼 답은요. 30 곱하기 우리가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몇 가지? 그죠? 360까지. 경우도 좀 많이 나오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반에 서로 다른 4명을 우리가 배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다? 순열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점 기본 문제죠. 그래도 개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friend, friend네요. 그죠? 자, friend에 있는 6개의 단어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양 끝에 뭐가 온다? 모음요도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 구분해야 될 게 있겠네요. 자,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모음이 뭐 있어요? 영어에서 아, 에, 이, 오, 우죠. 그래서 여기서 모음은 뭐가 되냐면 I하고 뭐다? E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I하고 E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양 끝에 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자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자음 4개를 나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4개를 전부 다 나열해야 되니까 뭐다?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요 끝은 뭐가 되냐면 원래는 I가 오고 E가 오는 경우와 E가 오고 I가 오는 경우로 나눠야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두 개를 이렇게 자리 바꿔서 나열하는 가지수와 같아진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4, 3, 2, 1에다가 2 곱하기 1도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4팩토리얼 24고요. 2팩토리얼 2기 때문에 모두 몇 가지다? 48가지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는 항상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모음을 양 끝에 두시고 가운데 자음을 우리가 배열하고 모음끼리 자리 바꿔주는 그런 경우도 꼭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자, 문자 ABCD 5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답니다. 근데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째 자리에 A가 올 수 없습니다. 셋째 자리에는 A, B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째 자리에 A가 올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인트로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A죠, A. 왜냐면 A는 세 군데나 올 수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첫 번째, 자, A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두 번째 자리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자리에 A가 오는 경우, 맞나요? 오는 경우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네 번째 자리에 누가 온다? 자리에 A가 오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리에 A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나머지 4개의 문자가 그냥 나머지의 배열이 돼버리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거기서 빼주셔야 되겠죠? 자, 뭘 빼주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셋째 자리에는 뭐가 올 수가 없어요? 자, B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A만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러면은 나머지 거 빼줘야 돼. 그러면 B가 올 수 없는 경우, 자, 그러면은 뭘 빼주면 되냐면 셋째 자리에 B가 오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자리에 A가 고정이 돼 있고 셋째 자리는 B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모두 몇 개? 그래서 나머지 3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가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E 한번 보겠습니다. 자, E가 5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A가 두 번째 자리에 오면서 E가 5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걸 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A가 두 번째 자리에 오고 E가 5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같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서 빼셔야 돼요. 왜냐면 동시에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또 이 안에는 두 번째 자리에는 A가 오고 세 번째 자리에는 B가 오고 5번째 자리에 E가 오는 경우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야 한다? 빼셔야 돼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합집합, 합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우야. 근데 이때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빼줘야 되느냐? 두 번째 자리에 A가 오고 세 번째 자리에 B가 오고 5번째 자리에 E가 온대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개? 그렇죠? 2개가 나열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24가지 중에서 자, 3팩토리얼 6가지, 3팩토리얼 6가지, 그 다음에 2팩토리얼 2가지를 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4에서 10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4가지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에 이 A가 오는 경우도 사실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자리에 A가 타고 왔으니까 고정이 됐죠. 그럼 나머지 4개의 문자 B, C, D, E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전체 경우가 되는데 거기서 빼야겠죠? 뭘 빼야 되는 이 조건을 또 그대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B가 우리가 셋째 자리에 오는 경우가 3팩토리알, 그 다음에 E가 5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 3팩토리알, 그리고 둘 다 우리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몇 가지다? 2팩토리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가지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똑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우를 나눴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를 모아야 된다. 더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어려운 이유가 합의 법칙에서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 공식에 따라서 그만큼 모으면 된다. 빼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다? A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겠습니다. 10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번은 어느 연주회에 초대받은 남자 4명과 그 다음에 여자 몇 명이다. 자, 3명이 연주회장으로 각각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연주회장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순서대로 딱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순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또는에 동그라미 했죠? 이게 무슨 집합일까요? 그렇죠. 합집합에서 우리 합의 법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누가 도착하겠어요? 처음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맞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는이니까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남자가 도착하는 그런 경우 맞나요?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떻게 돼요? 처음과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남자가 오는 경우도 우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번하고 2번은 뭐야 되고 더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이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의 법칙이긴 한데 우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남자 4명 중에 뭐가 되겠어요? 1명을 우리가 나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나머지 몇 명? 6명이죠. 그래서 6명은 우리가 그대로 순서대로 쫙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열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가 좀 크네? 4P1은 4가 되고요. 6팩토리얼 얼마가 되냐면 무려 720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720 곱하기 4 해볼까요? 자, 그러면 0, 2, 4, 8, 7, 4, 28, 2880까지. 아이고, 많이 나오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남자 1명 딱 골라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6명은 그 앞에 차례대로 오면 되겠어요. 실제로는 6팩토리얼 앞이겠죠. 그죠? 네. 마지막에 남자 오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는 값이 똑같네요. 그러면 4 곱하기 70, 720이니까 288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에 남자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4P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4P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몇 명? 5명 남았죠. 그러면 5명이 그 가운데 우리가 순서대로 오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4P는 4 곱하기 3이 되고요. 5팩토리얼은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들 120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 12 곱하기 12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144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요. 2880에서 2880을 더해가지고 1440을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2880에서 1440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이거는 얼마가 되면 그대로 1440이 나와요. 그래서 1440하고 더하시면 0, 그 다음에 2 얼마다? 3, 그 다음에 얼마다?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4320. 이거 가지수 엄청 많이 나오네. 레드카펫.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긴 한데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나오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 공식에 의해서 교집합만큼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점짜리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1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흰 공 1개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색의 공 N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흰 공 1개를 포함해서 3개를 고르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28이래요. 자, N의 값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때는 우리가 고른다는 말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바로 조합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3개를 뽑긴 뽑는데 흰 공은 무조건 1개 뭐야 된다? 뽑아야 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흰 공은 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N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빼야 돼? 자, 흰 공 1개 빼줘야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 그죠? 2개만 골라주면 되는 그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요 값이 얼마다? 2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n-1의 C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n-1의 P의 2를 2팩토리얼로 나눠준 거하고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n-1 곱하기 n-1을 뭐로 그죠? 2팩토리얼은 그냥 2 곱하기 1이 돼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n-1 곱하기 n-2가 얼마다? 56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거 푸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원래는 요거 몇 차 방정식, 자,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지만 요거는 뭐다?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구구단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56은요 7, 8, 56이지만 여기서는 항상 큰 수를 우리가 앞에 적어주세요. 계승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면 8 곱하기 7이 56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n-1이 8이 될 수밖에 없어서 n은 얼마다? 9라고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2차 부등식을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n-1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n은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바로 n은 9다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개냐? 우리가 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의 뜻을 잘 살피셔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선 4개와 평행선 3개가 서로 만난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 평행선은 분홍색, 그 다음에 세로 평행선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가로를 우리가 A, B, C, D라고 두고 우리가 세로를 1, 2, 3으로 라고 만약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행사변이 되려면은 변이 몇 개다? 4개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B를 택하고 우리가 1, 2를 택하게 되면 요 평행사변이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택해야 되고 여기 3개 중에서 몇 개다? 2개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A, B를 택하고 A를 택하고 B를 택하나 B를 택하고 A를 택하는 건 서로 뭐하다?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는 조합으로 보통 푸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가로 우리가 평행선 4개 중에 몇 개? 2개를 뽑고요. 그리고 세로 평행선 우리가 3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우리가 동시에 대응을 시켜야지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각각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곱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4C는 그대로 두고요. 3C는 사실은 3C1하고 같습니다. NCR은 뭐다? NCN-1라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3C1은 그냥 우리가 3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여기가 6이 돼요. 그러면 6, 3 얼마다? 우리가 18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 만드는 경우는 조합으로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각각 2개의 대변이 있어야지 우리가 평행사변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은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몇 명이다. 자,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는데요. 자, 근데 대표 4명을 뽑습니다. 나왔네. 자, 우리가 보통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뽑는 것은 순열 문제였고요. 대표 문제는 뭐다? 조합 문제였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도 조합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게 있네요. 적어도 자, 무슨 사건? 여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명, 그러니까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니까 전체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데서 자, 우리가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학생 모두 뽑고 여학생 모두 대표로 뽑히는 경우만 제외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학생 5명 중에 모두 다 남학생 5명 중에 모두 다 뽑히는 경우. 자, 그리고 여학생 어떻게 되겠어요? 5명 중에 4명이 모두 뽑히는 경우. 이 경우는 뭐 해야 되냐면 제외해 주시면은 바로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는 여사건이라서 여사건을 쓰려고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반대된 경우보다 뭐가 되겠어요? 훨씬 많을 때 우리가 쓰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경우는 10C4는 그대로 두시고요. 5C4는 우리가 5C, 그래서 이거 공식 정말 많이 씁니다. NCR은 NCN-R라고 갔기 때문에 5C1이 되고 이것도 5C1이 돼요. 그러면 요건 5, 5니까 얼마다? 그냥 10이 되겠죠? 자, 10C4는요, 10P4를 뭐로 나누시면 되냐면 4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2, 8, 자,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7은 21 곱하기 10 하면 210이 되겠고요. 그래서 10가지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200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는 남학생 모두 다 뽑히는 경우와 여학생 모두 다 뽑히는 경우만 제외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살펴보겠습니다. 14번은 12명을 3명, 4명, 5명의 세 모둠으로 나눈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는 우리가 모둠으로 구성할 때 모둠원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무슨 문제가 되냐면 조합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처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12명에서 몇 명을, 자, 3명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럼 몇 명이 남죠? 9명이 남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9명 중에 몇 명을 4명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몇 명 남죠? 5명 남죠. 그래서 이때는 5명 중에서 5명을 다 우리가 선택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일단은 조를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곱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 나누는 문제는 모든 만드는 문제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2C3을 구하시면요, 12P3, 자,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을 3 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되겠고요. 자, 9C4는 9P4, 9, 8, 7, 6을 우리가 4 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C5는요, 5C 0하고 같기 때문에 얼마다? 결론은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볼까요? 자, 3 약분하면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 약분하면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2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4, 2, 8 이렇게 되겠고요. 3 약분하면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3, 7은 21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 2, 6 얼마다? 12. 그러면 1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126을 다시 220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0, 6, 2, 12, 그 다음에 2는 4, 2, 그 다음에 6, 2, 12, 그 다음에 2는 4, 2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0, 2, 7, 7, 2. 그래서 가지수가 많이 나오네. 27,720칸이나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거 조 나누는 것도 엄청나게 많네. 그래서 이때 세 모둠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조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5번 살펴보겠습니다. 1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9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화분 6개를 진열하는데요. 화분을 세 가로조, 그러니까 가로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면 요렇게 우리가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근데 화분을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로 우리가 배열을 한대요. 그럴 때 모든 경우의 수로 한번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어느 줄에 한 개, 어느 줄에 두 개, 어느 줄에 세 개 이렇게 우리가 나열하는 가지수를 정의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몇 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걸 하나씩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세 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세 줄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3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 한 개예요. 그럼 한 개 우리가 두 개, 세 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택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 중에 몇 개? 그죠? 세 개 중에 한 군데를 골라 넣어야 돼.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세요. 똑같은 화분 6개예요. 그럼 순서의 관계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조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왜 순열이냐? 요거는 줄수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그죠? 세 군데 중에서 두 개를 배치하기가 놔야 되기 때문에 세 군데 중에 두 개를 딱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세 군데 중에서 뭐다? 세 개를 다 놓는 가지수를 각각 뭐 해야 된다? 곱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는요, 요 줄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가지수를 먼저 구해주시고 화분을 놓는 그런 경우를 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3팩토리얼은 우리가 잘 아시면 6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3C는 얼마다? 3. 그 다음에 3C는 뭐하고 똑같냐면 3C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다? 3. 3C3은요, 3C 0하고 똑같죠? 그래서 얼마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 곱하기는 6이고요. 3, 3은 9지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54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를 배우셨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공식으로 NPR과 NCR을 이용해서 주로 나왔고요.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잘 나눠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년 수학 과정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